안녕하세요. 진서TV 유튜브 진서입니다. 올해 들어서 공기가 맑았던 날이 10손가락 안에도 안 드는 것 같아요. 그쵸? 어제도 마스크, 오늘도 마스크, 아마 내일도 마스크를 껴야겠죠? 심지어 제주도 여행을 갈 때도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목이 칼칼하고 푸른 제주의 하늘도 못 보고 이러는 게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왜 어떤 이유에서 언제까지 이런 썩은 공기에 노출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아침마다 오늘의 날씨가 아니라 오늘의 대기를 확인해야 하는 것, 마스크도 패션이다 라는 광고를 봐야 하는 것, 꽃이 피었지만 미세먼지에 가려서 우중충한 봄을 맞이해야 하는 것, 비염이 더 심해지고 피부는 거칠어지고 등등 미세먼지로 인해 불편한 정도가 아니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미세먼지로 삶의 질이 떨어진 게 어떤 이유인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읽게 된 책이고요.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아두고 경각심을 일깨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준비한 책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짠! 김동환의 오늘도 미세먼지 나쁨입니다. 이 책은 2018년도 1년 전에 출간된 책인데요. 이 당시에도 미세먼지가 되게 심각한 것처럼 적혀 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은 개선되기는커녕 더 심각해졌으니까 마음이 더 안 좋더라고요. 일단 이 책은 대기오염의 역사부터 입자의 크기에 따른 미세먼지의 분류, 미세먼지의 원인과 방어 가이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미세먼지의 전반적인 모든 게 담겨져 있는 책이거든요. 미세먼지에 대한 것들을 그림이나 표, 예시들을 통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서 누구나 읽어도 미세먼지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되게 쉽게 쓰여져 있는 책이에요. 뭔가 미세먼지 교과서 같은 느낌?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미세먼지의 원인이었거든요. 우리 인식이 미세먼지 이꼴 중국이잖아요. 과연 이게 진실인 걸까? 팩트체크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2017년 7월에 한국과 나사에서 한미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2016년 5월, 6월 동안 한반도 상공을 관측한 결과 국내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요인이 52%, 국외 요인이 58%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영향이 전체 중에 34%였다고 하네요. 중국발 미세먼지가 100%는 아니지만 34%라는 것도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니겠죠. 일단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어떤 요인이 있는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어떤 요인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1차로 제철소, 자동차, 발전소 이런 데서 나오는 굴뚝 연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연기들이 배출이 돼서 그 공기랑 대기 중에 오존하고 반응을 하고 또 다시 암모니아와 반응을 해서 만들어지는 초미세 입자, 이거를 2차 미세먼지라고 하고요. 또 공사장 아니면 자동차 도로 위에서 막 날리는 그런 미세먼지들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 속의 미세먼지, 요리할 때 되게 오염물질이 많이 나온대요, 실제로. 그리고 또 도로 위에는 그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나 타이어가 마모되면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되게 심각하게 건강에 안 좋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미세먼지의 절반을 차지하는 요소, 국내 요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는 과연 뭘까요? 중국이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18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10억 인구 중에 8억 인구는 전기도 안 들어오는 완전 그냥 두메산골에 살았었대요. 근데 불과 20년 만에 13억의 중국 인구 중에 7억 명 이상이 도시에 살게 되었다고 하거든요. 엄청 급격하게 성장을 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에너지 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경제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의 대부분을 석탄으로 충당을 해왔었고요. 자동차 왕국이었던 중국은 자동차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보다 중국 사람들이 타는 자동차 수가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대기오염은 예측 가능한 거겠죠. 이런 추세라면 내년엔 더 심해지겠죠. 자,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뭘까요? 바로 중국의
태도입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발전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이 대기의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한국으로 날아오는 거에 대한 이 사실을 계속 부정하고 있어요. 심지어 2020년까지 2,000개의 공장을 동쪽 해변 쪽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뭐 해풍, 편서풍에 미세먼지를 맡기겠다는 아주 이기적이고 못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외에도 중국의 되게 이기적인 행태는 이 책 속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빡칩니다. 미세먼지는 1군 발암물질이에요. 미세먼지가 이 기관지에 다다르면 각종 폐 질환을 유발하고 폐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티가 안 나는 게 폐 질환이에요. 되게 무서운 거죠. 그리고 세계 사망 원인의 4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세먼지가 임산부에게 노출이 되었을 때 태아에게 또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위험성, 미세먼지가 동맥질환, 그리고 치매와 연관이 있다는 점, 어린아이들의 면역력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에 대해서 이 책에 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미세먼지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에게 알리고 마스크를 권장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안일한 모습들이 되게 안타깝고 걱정스럽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미세먼지를 방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부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진 않으니까. 제가 최근에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당시에 미세먼지가 나쁨을 기록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늘이 약간 푸르스름하긴 해도 이렇게 미세먼지가 이렇게 껴있는 게 보였거든요, 눈에. 제가 이 책을 읽고 제주도를 갔으니까 미세먼지가 얼마나 해로운지를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갓난아기들을 데리고 나와서 막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산책하고 날씨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저자도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막 자녀들을 데리고 피크닉하는 모습을 보면 되게 마음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알면서도 다 나와서 놀고 있으니까 스스로 경각심을 갖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마스크의 필요성과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알리는데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이 책에는 미세먼지 잘 고르는 방법, 공기청정기 제대로 고르는 방법 이런 것들이 되게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공기청정기의 부류와 특성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다 나와 있고 필터 어떤 게 좋은지 이런 거 나와 있어서 이건 누구에게나 유용할 책이에요. 미세먼지에 누구나 노출되어 있으니까 건강해야 사랑도 하고 싶은 것도 하잖아요. 우리 건강을 정부가 보호해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현실이 아니니까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다고 해도 이 오염물질을 흡입해서 내 몸에 쌓여서 어떻게 발현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함께 책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책 이야기 나누길 바래요. 안녕.